안녕 친구들, 반원이야. 오늘부터는 파이썬 기초 강좌를 한번 해보려고 해. 파이썬 기초 강좌를 안 찍으려고 했거든 원래. 그런데 내 강의들 보다 보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아무래도 내 영상들이 전부 다 파이썬을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던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 전용 파이썬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물론 문법들이 다 존재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덜 중요하고 덜 자주 쓰이는 것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 전용 파이썬 강좌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응용하는 것까지 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내용은 알잘딱까센으로 찍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컴퓨터 전공자들이 다른 것들도 좀 배우지, 컴퓨터 과학이나 그런 것들 좀 얘기를 겸사겸사 하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 강의는 다른 뭐 챕터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분 이런 식으로 영상을 잘라 나가려고 해.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파이참을 설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링크를 줄게. 내가 몇 번 찍었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설치하는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그리고 파이썬만 배우기 위해서 온라인 아이디, 온라인으로 개발할 수 있는 뭐 에디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구름 아이디를 사용을 하려고 해. 여기에서 적혀있지.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제일 잘 나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도 조금 여기에 접속자가 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면 좋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두 번째 거 누를게. 여기 보면은 로그인 하라고 돼 있지. 보통 회원가입 안 해도 돼. 왜냐, 구글 계정 있고 페이스북 계정 보통 있고 카카오톡, 이 세 개가 전부 다 없다. 이거 좀 큰일 나지. 네이버까지 하면은, 그래도 코딩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네 개 중에 하나는 있겠지. 그래서 나는 구글로 진행을 할 거야. 회원가입 딱히 안 하고 연도 계정으로 하자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면은 IDE라고 여기 적혀 있어. IDE. 그래서 이거를 클릭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온라인 환경에서도 개발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시보드를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되고, 혹시 뭐 설치하라고 하면은 설치하면 돼. 이제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하려고 해. 그래서 파이썬 새 컨테이너 생성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 튜토리얼이니까 파이썬 튜토리얼 이렇게 작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은 나는 배운다 파이썬을 뭐 이렇게 대충 적어주도록 할게. 그래서 파이썬 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냅두자. 그래서 생성 누르게 되면은 컨테이너 준비 중이래.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작업 공간인데, 여기까지 얘기하려면은 가상 환경, 그 다음에 가상 OS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자. 컨테이너 실행이라고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창이 하나 더 뜰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파일들을 올리고 내 코드들 관리할 수 있는 작업 화면이 뜰 거야. 이렇게. 오케이, 좋아. 자, 근데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나는 에디터를 좀 바꿀게. 그래서 구름 IDE라고 해서 기본 설정, 뭐 테마 설정도 있네. 기본적으로 다크인 이유는 프로그래머들이 드라큘라랑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서 하얀 화면을 보면 눈이 나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정화면, 뭐 개발자면 역시 검정화면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기본 설정 눌러서 기본 에디터를 나는 크기를 20 정도로 할까? 이 정도면 보이겠지? 아닌가? 22. 요즘 글씨 크기가 너무 작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늘릴게. 그 다음에 자동 타이핑. 나는 단축키로 설정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자동 저장. 자동 저장하자. 왠지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탭 사이즈는 4.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이거 냅두고. 그 다음에 타이핑 효과. 나는 좀 멋있게 타이핑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터져 보이게. 왠지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잖아. 이거 아톰 에디터 쓰는 사람들은 좀 알 수도 있어. 파워 모드지. 일단은 신나는 타이핑 색이 0으로 할게. 멀미가 날 수도 있잖아.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돼. 나는 스파클링 톡톡으로 할 거야. 왠지 그 음료수가 떠오르지. 그 다음에 모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냅둘게. 나중에 웹 프로그램 할 때는 MS로 바꿀 거야. 그 다음에 터미널도 좀 크기 좀, 폰트 크기 좀 키울게. 한 24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적용하게 되면은 오케이, 됐어. 이제 index.py를 한번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코드가 적혀 있어. 우리가 나중에 이 문법을 밥 먹듯이 쓰게 될 거니까 이 코드를 실행하는 것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일단 먼저 파이썬 하고 index 하고 탭키 한번 눌러볼래?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 완성이 돼. 뭐 i까지 누른 다음에 탭키 해도 돼. 근데 만약에 i라고 하는 파일이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잖아, 앞에 문자가. 그러면은 자동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좀 코드를 더 쓴 다음에 작성을 해야겠지. 실행을 할 때는 엔터고,
엔터를 하니까 헬로 파이썬이라고 뜨지. 물론 여기 프로젝트에서 실행 이거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나중에 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게 좋아. 자, 그러면은 먼저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자. 새 파일 해서 01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한번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보자. 자, 세개는 원자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태클 걸지만 아무튼 최소한 물질 단위가 있다라는 거야. 파이썬에서도 물질 단위가 필요해. 그리고 그거를 생산을 해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가능해.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숫자랑 글자인 것 뿐이지. 파이썬에서 숫자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숫자만 쓰면 돼. 끝이야. 그 다음에 글자를 만들 거면은 글자 데이터를 만들 거면 이렇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표기를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단원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자, 이러면은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야. 끝이야. 하지만은 이 데이터들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냥 땅바닥에 버린 거야. 일회용 데이터라는 거지. 자, 일회용 데이터로 안 쓰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35라고 하는 이 숫자에다가 나중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하고 싶어. 그러면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박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N1이라고 하는 박스에다가 35를 담아둘 거야. 그 다음에 N2라고 하는 그 다음에 N3에는 이렇게 보관을 할 거야. 자, 여기서 는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돼. 그래서 N1에다가 이 35라고 하는 데이터 생산했던 거를 담아두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N1, N2, N3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야. print N1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N2, N3로 바꿔볼게.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겠지. 저장은 아까 우리가 자동 저장을 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단축키를 하는 습관은 들여야 돼. 그래서 컨트롤 S 또는 커맨드 S 내가 코드 작성하면은 자동으로 손가락이 가게끔 익숙해지는 게 좋아. 파이썬 01 데이터 .py 하면은 35 이게 출력이 된 거지. 그 다음에 나는 반원이다 이게 출력이 된 거고 나는 반 이게 출력이 된 거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일회용 데이터를 바로 쓸 수는 없냐? 무조건 변수에다가 저장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프린트 하고 데이터를 만들었어. 나나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지금 일회용 데이터가 생산이 된 거지. 그리고 일회용 데이터가 프린트 안 가로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적용되는 원리를 한번 보자. N1이라고 하는 박스를 출력하래. 근데 N1에는 뭐가 들어있어? 35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코드는 출력을 해라 35를 이 코드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N2에는 뭐가 들어있어? N2에는 나는 반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야. 컴퓨터는 하나에 하나씩밖에 실행을 못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굉장히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 그러니까 N2를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한 줄로서 그냥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N2에 뭐가 들어있지? 나는 반원이다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는구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벌써 출력하고 데이터 생산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라는 것도 배워봤어. 근데 변수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 가능하면은 영어부터 써야 돼. 물론 한글도 돼. 하지만은 한글 쓰지 마. 왜냐면은 외국 프로그래머들이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글 데이터 용량이 커. 영어 그 다음에 숫자 영어는 안 돼. 예를 들어서 3n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아까 내가 뭐랬어 멍청하다라고 했지. 처음부터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거 숫자 데이터구만 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갑자기 뒤에 n이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쓰면은 일단은 변수구나 또는 함수구나.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녀석들이거든. 이런 걸로 일단은 수축을 해. 그런데 글씨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한 거지. 이 언어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변수를 표현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표현을 할 거고 숫자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하고 글자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거를 숫자 데이터라고 했는데 인티저라고 하는 거 조금 어렵지? 인티저. 그 다음에 얘는 스트링이라고 해. 내가 이렇게 샵이라고 쓰는 거는 주석이라고 하거든. 주석. 뭐 코멘트 정도로 생각하면 돼. 이거는 사람만 볼 수 있어. 컴퓨터는 못 봐. 그래서 똑같이 실행을 하면은 딱히 차이가 없지.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 코드를 볼 동료,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담기는 부분, 그리고 미래은하 이 코드를 한 3개월 전에 내가 개발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미래은하한테. 그럴 때 주석을 써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숫자 데이터 좀 갖고 놀아보자. 그래서 02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 02
넘버. 언더바 쓰는 이유는 프로그래머들은 띄어쓰기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래서 띄어쓰는 공간에는 언더바를 쓰는 게 푸를이라고 할까? 프로그래밍 룰?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숫자를 하나 저장을 하고 두 개도 저장을 하고 세 개를 저장을 하자.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야. 사칙 연산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그래서 복사 나누기 그 다음에 곱하기가 약간 다르지. 꽃표 또는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알파벳 X로 표현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이잖아. 근데 알파벳 X로 표현을 하면은 알파벳이잖아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곱하기를 이걸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나누기 했을 때 목은 이건데 잘못 적었어. 이게 무슨 차이냐면 좀 알려줄게. 여기는 곱하기고 얘는 나머지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자 4 나누기 3이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나와? 보통 1.3333 이런 식일걸? 그런데 이 못 구하는 거는 1이 나와. 그 다음에 4 나누기 3은 1 나와. 이거는 나머지야. 이거는 목이야.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곱하기도 하나가 더 있는데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쓸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거듭 제곱이야.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자. 화살표 위아래를 누르게 되면 아까 전에 썼던 명령어들 막 나오거든. 그래서 나는 파이썬 02 타키 이런 식으로 누를 거야. 자, 보면은 3 나누기 6이니까 3 나누기 6이면은 우리가 0.5 나오는 거 맞지? 0.5. 그 다음에 3 나누기 6 이거 목은 0이겠지? 그 다음에 3 나누기 이거 퍼센트인데 나머지 6은 3이겠지. 6으로 목이 나온 게 없으니까 나머지가 3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글자랑 관련된 거 두 개만 한번 해보자. 자, 글자 데이터를 만들었어. 나라고 하나만. 그 다음에 얘한테 다라마바사 글자끼리 더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프린트 곱하기 10 이것도 돼. 하지만은 빼기 나누기는 안 돼. 한번 실행을 해볼게. 컨트롤 S 누르는 거 습관 들이고 파이썬 해보면은 나다라바바사. 자, 이거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은 파이썬은 이 데이터를 읽고 글자끼리 데이터가 있으면은 합쳐. 이거를 병합이라고 해.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이 가 데이터를 10번 반복시켜서 데이터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가가가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파이썬이 실행하는 코드는 이거라는 거지. 이 문법들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숫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간단하게 다뤄봤는데 숫자 데이터는 이것 말고는 거의 다를 게 없어. 하지만 글자 데이터는 몇 가지 더 있거든.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자 입출력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고 나서 한번 해볼 거야.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만 더 하고 끝내려고 해. 그래서 뭘 할 거냐면 03 인풋과 프린트야. 프린트랑 인풋 이미 해봤잖아. 이렇게 막상 솔직히 말할게. 인풋은 파이썬 공부할 때는 많이 쓴다? 근데 개발 들어가면 별로 안 써. 왜냐면 입력하는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거든. 하지만은 너가 알고리즘 대회나 뭐 코딩 테스트나 이런 거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인풋과 문자열에 대한 함수들은 가능하면 다 외우고 가는 게 좋아. 왜 그래야 되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할게. 지금은 코딩 테스트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출력은 배웠어. 출력은 뭐야? 프린트지? 그 다음에 뭐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헬로라고 할게. 자, 그러면 입력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력 사람의 이름을 입력받겠다 라고 하면은 인풋이라는 게 있어. 굉장히 직관적이지.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자. 파이썬 그 다음에 03 하면은 깜빡이지. 여기에다 내가 뭐 반원이니까 세미 서클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끝나.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 이 input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문자열 데이터, 그러니까 글자를 입력받는 함수야. 그래서 내가 세미서클이라고 입력하기 전까지는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눌렀지.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적었던 글자, 이 세미서클이라고 하는 거를 저장을 해. 그런데 어떻게? 문자열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코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인풋이 내가 쓴 세미서클이라는 문자열로 대체가 됐어. 자,
자, 근데 이거 아까 처음에 말했던 데이터를 일회용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다가 name이라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할게. 세미서클이라도 남을 거고 그 문자열 데이터가 일회용으로 쓰이지 않기 위해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자. name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입력받은 거 누구입니까? 프린트를 여러 개 할 때는 컴마를 쓸 수 있어. 당신 이름은 이렇게 컴마 문자열 컴마 문자열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자. 파이썬 공사 이렇게 하고 헬로 나는 쌤이야 하고 했더니 당신의 이름은 쌤이 이렇게 나오네. 그런데 인풋 함수에는 여기에다가 재료를 넣을 수 있어. 여기 재료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수 설명할 때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자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컴마를 하게 되면은 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 대기를 하게 돼. 한번 실행을 해볼게. 자, 입력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나는 쌤이를 할게. 이게 쌤이 이렇게. 자, 당신의 이름은 쌤이. 이게 구름에서 약간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콜론이 사라질 때가 있어. 다시 한번 좀 실행을 해볼게. 쌤이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나오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인데 해본 거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방법, 그 중에서 인티저 데이터, 숫자 데이터랑 스트링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들어졌는데 일회용으로 쓰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보관을 한 다음에 계속 어느 순간에 쓰고 싶을 때만 불러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변수 만드는 방법도 배워봤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 해봤고, 그 다음에 글자도 더하기 곱하기가 된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프린트랑 인풋 함수까지 배워봤어. 첫 시간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프린트랑 인풋 그 다음에 문자열을 좀 더 활용하는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야.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